수강생 여러분, 안녕하세요. 지난 시간은 한국 여성의 고등교육이 어떻게 확대되어 왔는지 살펴봤습니다. 이번 시간은 이러한 여성교육의 확대를 가져온 여성에 대한 교육 투자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여성에 대한 교육 투자에는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작용할 수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요인 중 한 가지는 투자에 대한 기대 수익률입니다. 교육에 대한 투자를 했을 때 나중에 노동시장에서 얻게 되는 수익이 되겠습니다. 이는 여성의 노동시장 성과, 즉 취업과 급여 보상 수준에 따라 변화할 수 있습니다. 또 다른 요인은 한정된 자원을 어떻게 배분할지의 문제입니다. 즉 자녀의 교육에 대한 투자할 수 있는 자원은 한정되었지만 자녀 수가 많은 경우에는 어떤 자녀에게 투자해야 할지를 결정해야 하겠습니다. 맏이에게 해야 할지 아니면 동생에게 해야 할지, 아들에게 투자해야 할지 아니면 딸에게 투자해야 할지의 문제이기도 하겠습니다. 이러한 문제에 대해 과거에는 딸보다 아들에게 더 투자하는 경우가 많이 나타났습니다. 아들의 교육에 대한 투자의 기대 수익이 더 클 것이라고 봤을 수도 있습니다. 산업화 초기 저학력 젊은 여성들에 대한 취업 기회가 늘어나면서 기회비용이 컸을 수도 있습니다. 딸은 결혼하면 출가 외인이 되지만 아들은 나중에 부모를 부양하는 책임을 진다는 전통적인 관점에서의 기대가 작용했을 수도 있습니다. 이외에도 성별에 따른 선호 등 다른 요인들이 영향을 미쳤을 수도 있습니다. 자녀의 수가 줄어들고 공교육이 보편적으로 확대되고 경제성장에 따라 소득이 증가한 요즘에는 이러한 문제가 어떻게 변했을까요? 먼저 자녀의 사교육 투자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화면의 그래프는 2018년 보건복지부 아동종합실태조사에 따른 6세부터 17세까지 아동의 사교육 이용 여부입니다. 각 사교육 항목별로 조사가 이루어졌고 남성과 여성별로 참여율이 100분율로 제시되었습니다. 교과 학원의 경우 남성 63%, 여성 61%로 남성의 참여율이 미세하게 높습니다. 예체능 학원의 경우에는 남성과 여성 모두 37% 정도로 비슷합니다. 개인이나 그룹 과외의 경우에는 남성 6%, 여성 7%로 여성 이용률이 아주 조금 더 높습니다. 학습지는 남성 21%, 여성 24%로 여성이 조금 더 높습니다. 학교 내 방과 후 교실과 학교 외 방과 후 교실의 경우에도 여성의 이용률이 남성 이용률보다 조금 더 높게 나타납니다. 즉, 가장 일반적인 교과 학원을 제외하면 다른 종류의 사교육에서는 여성의 이용률이 남성보다 조금 더 높게 나타납니다. 통계청 사교육비 조사에서는 각급 학교 학생별로 조금 더 상세한 정보가 제공됩니다. 사교육비 조사가 처음 실시되었던 2007년과 최근 연도인 2023년을 비교해보면 사교육 참여율과 관련하여 일관된 점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초등학교에서는 연도와 관련 없이 남학생과 여학생의 사교육 참여율이 거의 비슷합니다. 중학생이 되면 남성의 사교육 참여율이 여성보다 아주 조금 더 높아집니다. 하지만 고등학생이 되면 반대로 여성의 사교육 참여율이 남성보다 높아집니다. 일반적으로 초등학교의 사교육 참여율이 가장 높고 중학교 및 고등학교로 진학할수록 사교육 참여율은 서서히 감소합니다. 하지만 연도별로는 특히 고등학생들의 사교육 참여율이 시간의 흐름에 따라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여자 고등학생들의 사교육 참가율이 특히 남학생들보다 높아지는 점은 여성 고등교육의 확대와 팽창과도
관련이 있어 보입니다. 월평균 사교육비의 경우에도 비슷한 추이가 보입니다. 물가를 조정하지 않은 당해년도 가격의 월평균 1인당 사교육비이고 단위는 10,000원입니다. 초등학생의 경우 성별 차이가 별로 보이지 않습니다. 중학생의 경우 남학생 월평균 사교육비가 2007년에는 여학생 월평균 사교육비보다 조금 높았지만 2023년에는 동일해졌습니다. 고등학생의 경우에는 여학생 월평균 사교육비 지출이 남학생 월평균 사교육비 지출보다 더 많습니다. 2023년이 되면 더 뚜렷해집니다. 남자 고등학생의 월평균 사교육비 지출은 45만 7천원이었던 반면 여자 고등학생의 월평균 사교육비 지출은 53만 1,000원으로 나타납니다. 월평균 사교육비의 경우 사교육에 참여하지 않는 학생들도 계산에 포함되기 때문에 실제 지출 수준과 참여율이 복합적으로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그래서 사교육에 대한 실제 지출 수준을 살피는 데에는 참여 학생만을 대상으로 월평균 사교육 지출액을 계산해 보면 도움이 됩니다. 화면의 그래프는 2023년 각급 학교 학생들의 성별 월평균 사교육비 지출액입니다. 초등학생의 경우 남녀 모두 월평균 46만 원 내지 47만 원으로 비슷합니다. 중학생도 사교육에 참여하는 남자 중학생은 월평균 60만 원, 여자 중학생은 59만 원으로 거의 같습니다. 하지만 고등학생들에게는 조금 차이가 벌어집니다. 사교육 참여 남학생들은 월평균 72만 원을 지출하지만 사교육 참여 여학생들은 월평균 76만 원으로 남학생들보다 약 6% 더 지출 수준이 높습니다. 이러한 점들을 종합해보면 특히 대학 입시를 준비하는 고등학생이 되면 여성에 대한 사교육 투자가 남성보다 더 많이 이루어진다고 이야기할 수도 있겠습니다. 교육에 대한 투자는 대학 진학 이후에도 계속됩니다. 우선 대학 등록금 지출이 상당한 수준으로 이루어집니다. 통계청 4회 조사에서는 대학생과 대학원생의 등록금 마련 방법에 대해 살펴보고 있습니다. 가장 많이 응답한 대학 등록금 마련 방법은 부모 또는 가족의 도움입니다. 남성과 여성 모두 부모 또는 가족의 도움을 받아 등록금을 마련한다고 응답한 경우가 가장 많았는데 남성의 비율이 여성의 비율보다 5 내지 6%포인트 정도 더 큽니다. 스스로 등록금을 마련한다고 응답한 비율은 남녀 사이에 차이가 크지 않았습니다. 반면에 대출을 받아 등록금을 마련하거나 장학금을 통해 마련한다고 응답한 비율은 여성이 남성보다 더 높았습니다. 2010년과 2024년을 비교해보면 장학금을 통해 대학 등록금을 마련한다고 응답하는 비율이 크게 늘어납니다. 국가장학금 제도가 도입되고 확대되었기 때문입니다. 국가장학금 지원을 받으면서 대학 등록금을 부모 또는 가족의 도움으로 마련하거나 대출을 받아 마련한다고 응답하는 비율이 모두 줄어들었습니다. 그런데 장학금을 등록금 마련의 주된 방법이라고 응답하는 여성 비율이 남성 비율보다 더 크게 증가합니다. 2010년에는 남성의 5.8%, 여성의 7.5%가 장학금으로 등록금을 마련한다고 응답했는데 2024년에는 응답 비율이 남성 23.2%, 여성 28%로 성별 차이가 더 늘어납니다. 이 결과를 고려해보면 국가 장학금을 여성에게 특별히 더 지원하지는 않으므로 국가장학금 등 장학금을 지급받기 위한 행동 변화가 여성에게 더 많이 일어났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장학금을 더 잘 받을 수 있도록 진학 대학을 선택한다든지 재학 중 성적 평점을 더 잘 받기 위해 노력하는 등 여러 행동 변화가 가능했겠습니다.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더 연구가 필요해 보입니다. 이제
대학생들도 취업을 위한 사교육을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2022년 국무조정실 청년 삶 실태조사에 따르면 대학생 및 대학 졸업자 중 취업 목적 사교육을 받은 경험이 있다고 응답한 사람은 남성 30%, 여성 36%로 여성이 더 많았습니다. 지금까지 여성 교육 투자에 대해 살펴봤습니다. 과거의 딸보다 아들을 대상으로 더 많은 교육 투자를 했던 경향은 최근에는 더 이상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고등학생의 사교육 참여율이라든지 1인당 월 평균 사교육비 지출 수준의 경우 남학생들보다 여학생들에게 오히려 더 높게 나타나기도 합니다. 대학에 진학한 뒤에도 취업 목적 사교육을 받는 비율은 여성이 남성보다 더 높습니다. 한편 대학 등록금 마련 방법과 관련해서 여학생들은 남학생들보다 부모 및 가족에게 의존하는 비율이 더 낮았고 장학금 등 다른 수단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비율이 더 높았습니다. 이러한 점이 대학 진학 이후 부모의 지원이 줄어들기 때문인 건지 아니면 여성들이 남성들과 다른 여러 선택을 내리며 나타난 것인지는 앞으로 더 연구가 필요해 보입니다. 이번 시간은 한국 여성의 교육 투자에 대해 살펴봤습니다. 다음 시간은 한국의 여성 교육기관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